자, 우리 그 컴파일러 입문 교재의 이제 1장, 2장, 그리고 3장을 우리가 이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어느덧 챕터를 좀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꽤 지나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자, 그래서, 수업 시간 내용들 열심히 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복습 꼭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궁금한 내용도 있으면 질문 얼마든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태욱 씨는 제가 그 수업 들어오기 전에 직전에 그 지난 시간에 약속했던 커피 쿠폰 보내드렸는데 혹시 잘 받으셨을까요? 안 그러면 제가 또 까먹어가지고 너무 요즘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뭔가 이야기를 하고도 그 놓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까먹고 안 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은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무튼 그거는 그 좀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고 제가 정신 차리면은 챙길 것들은 다 챙기니까 자, 잘 받으셨군요. 오케이, 좋습니다. 아무튼 그 질문들 그다음에 뭐 퀴즈 같은 것들 있으면 여러분들 잘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서로 좋잖아요. 여러분들 수업 같이 들은 사람들도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똑같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은 다 같이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다 같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 보도록 합시다. 자, 3장은 정규문법, 정규언어, 정규표현,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그 다음에 레귤러 랭귀지의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지난 시간에 그 정규문법, 정규언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2장에서 다뤘던 타입 3 랭귀지의 특징들하고 그 다음에 레귤러 폼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죠. 그래서 타입 3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right linear grammar, 그 다음에 left linear grammar 두 가지 꼴이고요. 자, 그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우리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어떤 글을 작성하고 글을 읽기 때문에 right linear grammar 폼이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right linear, left linear의 특징은 자, A하고 B는 non-terminal symbol 하나의 non-terminal 심벌이 나오고요. T는 자, VT 스타일 포함이 된다. 그래서 입실론부터 시작해가지고 A0, 뭐 A01 등등등. 자, 임의의 길이를 가지는 그러한 터미널 심벌들의 시퀀스가 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레프트 리니어와 라이트 리니어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섞여 있으면 레귤러가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타입 3 그램마의 특징이었고요. 타입 3가 자, A는 TB 또는 이제 T꼴인데 자, 이 T가 VT 스타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터미널 시퀀스들이 올 수가 있고요. 또는 입실론이 올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 특히 여러 개가 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입실론이 존재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문법을 분석하거나 문법을 뭐 더 효과적으로 만든다던가 문법에 어떤 속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워요. 기회에 우리가 이제 오토마타 같은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입실론이 있을 때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어떤 걸 고려해 줘야 되는지 이걸 다룰 텐데, 아무튼 입실론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법, 특히 right linear grammar에 플러스 알파 몇 가지 조건들을 더 추가해가지고 몇 가지 조건들을 더 추가해서 조금 더 분석에 용이한 그런 걸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렇게 바꿔진 문법을 우리가 특별히 이제 레귤러 그래머, 레귤러 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레귤러 그래머는 자,
타입 3에서 요 T로 표현이 되던 T 스타일에 해당되는 게 하나의 터미널 심벌로 제한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나의 심벌로 제한이 됐을 때 요 1번 조건만 가지고는 해소가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다루는 어떤 랭귀지에 만약 empty string이 포함이 된다라면 자, 요 1번 규칙 가지고는 empty string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제약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empty string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좀 특별한 규칙을 하나, 예외적인 규칙을 하나 더 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두 번째 내용. 자, 그래서 만약에 empty string이 포함이 되게 되면 이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생성 규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타트 심벌이 입시론을 유도하는 이러한 규칙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대신 스타트 심벌이 다른 생성 규칙의 오른쪽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제약 조건을 걸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입실론 프리 문법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레귤러 그램마와 라이트 리니어 그램마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레귤러 그램마의 조건은 자, 이게 라이트 리니어를 벗어나지 않아요. 라이트 리니어 그램마가 A는 TB 또는 T꼴이기 때문에 자, 이게 라이트 리니어 그램마의 어떤 조건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반대로 라이트 리니어 그램마가 있을 때 이게 모두 다 레귤러가 가능한지 자, 이걸 따져주면 그래서 두 가지가 증명이 되게 되면 레귤러 그램마하고 라이트 리니어 그램마가 사실상 동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아무런 어떤 속성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가 않죠. 만약 우리가 몇 가지 프로퍼티를 더 집어넣는데 이게 타입 3를 벗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속성이나 제약 조건을 추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타입 3하고 똑같다. 똑같은 어떤 언어를 다룰 수 있는 그램마다. 그러면 조금 더 쉬운 폼을 이용해서 쓰는 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귤러 그램마의 조건은 라이트 리니어 그램마를 만족을 하고요. 자, 그 반대 라이트 리니어 그램마가 있을 때 레귤러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따졌어요. 그래서 자 기본적인 요 T를 핸들링 해주기 위해서 요 T, VT 스타일에 속하는 이 T를 핸들링 해주기 위해서 추가적인 런터미널 심볼들을 더 집어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T가 A1, A2, AN 이런 어떤 이미지 시퀀스를 가질 때 자, 이걸 한꺼번에 처리하는 생성 규칙 대신에 하나씩 그다음에 새로운 넌터미널 추가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넌터미널들을 계속 추가해가지고 자 이거를 T에서 A 형태로 VT에 속하는 A 형태로 우리가 바꿔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문제가 이제 하나 더 생기게 되는데요. T가 VT 스타일에 속하기 때문에 누가 가능하냐면 입실론이 가능해요. 그래서 입실론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A는 TB 또는 T 이 문법이 A는 B 또는 입실론 자, 이 꼴로 바뀌기 때문에 자 이거는 레귤러 문법의 그 프로퍼티에 맞지 않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바꿔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바꿔주기 위한 내용이 자 A는 B 꼴일 때 우리가 싱글 프로덕션 룰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A가 입실론을 유도해내는 이러한 규칙, 이거 우리가 입실론 생성 규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모두 다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레귤러 그램마가 라이트 리니어 그램마하고 동급이다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 자, 2장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 라이트 리니어 그램마가 있을 때, 자, 이거를 우리가 레프트 리니어 그램마로 바꾸는 그런 과정들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두 개가 같다라는 거 봤었죠. 자 그리고 라이트 리니어 그램마가 있을 때 자 레귤러 그램마를 라이트 리니어 그램마로 역시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개의 폼이 모두 다 동등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개의 폼이 모두 다 뭐를 만들어내냐? 레귤러 랭귀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레귤러 랭귀지는 우선형 문법에서도 좌선형 문법에서도 그리고 정규 문법에 의해서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언어가 레귤러 랭귀지면, 자, 이 레귤러 랭귀지를 과거에 표현할 때는 막 집합식 같은 거 써가지고 막 복잡하게 우리가 표현을 했었는데, 자, 이게 언어의 규모가 조금만 커지고, 그 다음에 복잡도가 조금만 높아지면 집합식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런데 다행히, 자, 요 레귤러 랭귀지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앞단의 전단부를 우리가 스캐너하고 파서 구별을 하면서 모듈러하게 작성하는 이점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레귤러 그래머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레귤러 랭귀지 표현하게 되죠. 그리고 이걸 인식할 수 있는 인식기가 파이나이트 오토마타입니다. 파이나이트 오토마타가 이제 일련의 랭귀지를 인식을 하게 되는데, 자, 요거보다 더 큰 타입 2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로 만드는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 그리고 이거의 인식이 PDA, 이게 이제 스캐너, 이게 파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기본적으로 이 FA가 인식하는 모든 언어는 PDA가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PDA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스캐너하고 파서를 굳이 구별을 안 하고 모두 다 파서로 만들어도 가능합니다. 가능해. 왜냐? 파서의 어떤 그 다룰 수 있는 랭귀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다 포함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어, 실제로 이제 토큰 스트럭처의 모든 내용들까지 전부 다 구문 구조로 옮겨가지고 다 분석을 하게 되면 이 파서가 너무나도 커져요. 너무나도 커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캐너, 다시 말해서 파이나이트 오토마타의 동작 방식보다 PDA 동작 방식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알고리즘 측면에서 봤을 때 컴플렉시티가 훨씬 더 높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언어, 다시 말해서 간단한 언어, 간단한 언어는 더 간단한 방법으로 해소를 하자라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에서부터 이러한 그 모듈러한 스캐너하고 파서가 구별되어 있는, 구분되어 있는 그런 이제 방법론이 제시가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토큰 스트럭처는 굉장히 이제 심플하게 이제 디자인이 되고요. 어, 굳이 PDA 가지고 우리가 해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FA 가지고 하는 거죠. 자, 마치 여러분들 그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삼국지 좋아하시나요? 우리 집에서 평상복 입고 있는 이정우 씨, 삼국지 좋아하시나요? 정사 삼국지 있고 뭐 삼국지 연이 있죠. 나관중의 삼국지. 아니 읽어만 본 거는 또 뭔가요? 책이니까 책은 읽어만 보지. 그게 어떤 그 실습 교재는 아니잖아요. 뭐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삼국지 읽고 실습하면 안 되지. 삼국지 연의를 보게 되면 초반부에 화웅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혹시 알고 있나요? 화웅? 혹시 알고 있나요? 화웅? 몰라? 초반부에 임팩트 있게 나와가지고 임팩트 있게 사라지죠. 나관중의 그 삼국지 연의에서는 원래 정사에서는 조금 더 그 굉장히 그 용맹한 장수로 이렇게 정리가 됐었었는데 삼국지 연의에서는 잠깐 나와가지고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더니 그냥 관우한테 바로 이렇게 죽는 그러한 그 장수가 있죠. 화웅. 아마 다들 삼국지를 보셨으면은 앞쪽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 것 같은데요.
자, 박윤서 씨 혹시 화웅이라고 삼국지에 나오는 장소 알고 있나요? 자, 박윤서 씨, 짠짠. 예, 화웅이라는 장소 알고 있나요? 삼국지에 나오는? 모르겠어. 삼국지를 안 읽어봤으면은 모를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아, 어디 보자. 읽어봤는데 다 안 읽어봤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영서 씨 왠지 삼국지 읽어봤을 것 같은데, 읽어봤나요? 안 읽어봤다고? 다 안 읽어봤다고, 어, 할 수도 있겠네요. 이정수 씨는 읽어봤나요? 아니면 그 다음에 물어볼 말 때문에 다 안 읽었다고 하는 건가요? 자, 이정수 씨, 자, 이정수 씨. 자, 우리 이정수 씨는 뭐가 트러블이 있는 것 같네요. 뭐가 트러블이 있는 것 같구만. 자, 이정수 씨 친구분들 있으면 이정수 씨한테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친구분들이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자, 윤건희 씨 혹시 있나요? 예, 윤건희 씨 삼국지 읽어보셨나요? 삼국지 연의. 안 읽어봤다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세대가 달라서 그런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책으로 안 읽어봤더라도 만화로도 봤을 거 아니야. 만화로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뭐 웹툰으로도 비슷한 내용도 있었고, 하다못해 제가 좋아하는 누구야? 이말년이 그린 삼국지 만화도 안 읽어봤을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지금 시간이 흐르니까. 그, 화웅이, 이런 말을 하고 이제 나가죠. 잡는데 굳이 소 잡는 칼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이렇게 나가서 용맹을 떨치다가 나중에 이제 관우한테 죽는데 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필요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목적에 따라서 이제 적합한 이제 도구를 이제 써야 된다라는 얘기죠. 작은 일에는 거기에 적합한 어떤 그 도구들, 큰 일에는 큰 일에 적합한 도구들. 그런 이제 대사가 있어요. 아마 기억이 안 나시던 분도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요. 그거하고 이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닭 쌌는데 소 잡는 칼을. 닭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그 닭을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소는 크니까 이게 사이즈가 다르죠. 예. 아무튼 화웅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는 아주 심플한 어떤 정규 언어 수준의 토큰의 구조 이런 것들 처리하기 아주 효과적이고요. 구조도 심플하고 굉장히 빨라요. 빠르게 동작할 수 있어요. 반면에 PDA는 다룰 수 있는 언어가 많지만 동작하는 방식이나 알고리즘이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따라서 여기 PDA 가지고 이걸 다 핸들링할 수는 있지만 이론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분리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런 내용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쭉 리마인드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내용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주로 다룰 내용이 정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주로 이제 정규 표현 다루게 될 텐데요. 정규 표현은 자, 정규 언어를 잘 표현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어떤 노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규 언어를 다루기 위한 그러한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뭐 제너레이팅 스킴으로 레귤러 그램마 살펴봤었고요. 자, 그리고 어떤 레귤러 그램마가 있으면 이거 가지고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내용도 우리 뒤에서 쭉 배울 거예요. 그리고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주어지면 다시 정규 문법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있으면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파이나이트 오토마타가 있으면 레귤러 그램마가 나올 수 있고, 역시 레귤러 그램마가 있으면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동등하게 레귤러 랭귀지를 다루게 돼요. 특정한 레귤러 랭귀지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그래마, 익스프레션,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레귤러 그래마는 살펴봤고요. 타입 3라는 거. A는 TB 또는 T꼴, 그리고 좀 더 엄밀하게 레귤러 그램마로 표현하게 되면 A는 AB 또는 A. 자,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미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베이시스 세 가지하고 리커스 세 가지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 그 전에 이거를 여러분들 꼭 그 머릿속에 넣고 내용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레귤러 랭귀지를 표현하기 위한 녀석이에요. 레귤러 랭귀지. 그래서 레귤러 익스프레션하고 레귤러 랭귀지는 동급입니다. 동급이에요. 그리고 레귤러 랭귀지는 랭귀지 L이 뭐라고 했었죠?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스트링들의 집합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레귤러 랭귀지는 사실상 집합입니다. 집합. 자, 그러면은 뭐가 성립이 되죠?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다루는 대상은 결국엔 집합이에요. 집합. 문자열들의 집합. 자, 이게 중요해요. 요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집합이다라는 거, 집합 속성을 가진다라는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이 다음 내용들을 보셔야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자, 그러면 어떤 알파벳 T로 표현되는 이 T 가지고 표현되는 레귤러 익스프레션. 자, 이게 어떻게 언어를 다루는지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시스 3개를 먼저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알파벳 T에 포함되는 A 심벌이 기본적인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어떤 그 베이직 컴포넌트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입실론, 그 다음에 엠프셋. 자,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세 가지가 기본 베이시스입니다. 기본적인 단위 원서들. 자, 엠프셋은 말 그대로 이렇게 레귤러 익스프레션 엠프셋으로 표현하는 녀석은 말 그대로 랭귀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엠프셋이에요. 랭귀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엠프셋입니다. 자, 여기 왼쪽이 레귤러 익스프레션, 오른쪽이 레귤러 랭귀지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입실론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 이거는 엠프셋이 아니고 empty string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벳 T에 존재하는 이제 임의의 심벌을 가지고 우리가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거는 뭐냐? 해당 심벌을 원소로 가지는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심플하죠? 이거 외에 다른 이제 뭐 베이시스에 해당되는 거 없습니다. empty set, epsilon,
그 다음에 임의의 터미널 심볼 세 가지.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뭐 집합 같은 뭐 그런 내용들은 표현은 안 되지만 그냥 단위 그 심볼만 가지고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는 집합이다라는 거, 실제로는 집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베이시스를 가지고 이제 몇 가지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세 가지로 연산이 정의가 되고요. 자, 이게 이제 리커스라고 이제 불리는 이유는 요 세 가지 연산이 모두 다 이 레귤러에 대해서 닫혀 있는 연산이에요. 닫혀 있는 연산이에요. 그래서 연산을 하더라도 속성이 바뀌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심볼 세 가지입니다. 더하기, 컨캐치네이션, 자, 스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뭐 P하고 Q가 레귤러 익스프레션이에요. 각각 레귤러 익스프레션이고요. P는 LP를 표현하기 위한 거고요. Q는 LQ를 표현하기 위한 겁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레귤러 익스프레션 P 더하기 Q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LP와 LQ의 유니온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레귤러 익스프레션 더하기는 집합에서의 합집합이에요. 합집합. 합집합. 자, 레귤러 익스프레션 P 컨캐치네이션 Q는 뭐냐? 자, 여러분들 2장에서 배웠죠? 랭귀지 A와 랭귀지 B를 이렇게 컨캐치네이션 하는. 그래서 가령 뭐 LP와 LQ의 컨캐치네이션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X 컨캐치네이션 Y 꼴의 스트링들. X는 LP에 속하고요. Y는 LQ에 속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는. 자, 그래서 랭귀지 간의 컨캐치네이션으로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의 스타는 뭐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2장에서 배웠던 리플렉시브 트랜지티브 클로저 프로퍼티를 가졌던 L 스타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P의 스타는 결국 뭐냐면 LP의 스타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세 가지 연산이에요. 세 가지 연산. 그리고 각각의 연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프리시던스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덧셈 플러스가 가장 낮고요. 그리고 스타 연산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실까요? 자, 정대용 씨. 자, 여기까지 설명. 우리 베이시스 3개, 리커스 3개 이렇게 정의를 살펴봤는데 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혹시 헷갈리는 부분 있을까요? 자, 특별한 문제 없나요? 아니면은 뭔가 약간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 컨캐치네이션에서의 좌우 위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나요?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죠. 어, 자, 디피니션에 의해서 자, 여기 파란색으로 할까? 옵션 색깔. 자, 요것 때문에 그렇죠. 요것 때문에. LP와 LQ를 컨캐치네이션 하게 되면 X와 Y들의 집합인데 X는 LP, Y는 LQ에 속하게 됩니다. Q에 속하게 돼요. 자, 그래서 가령 X가 우리 그때 봤었죠? 그 뭐 빨간, 뭐 파란, 노란, 그다음에 사과, 배, 바나나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빨간 사과 요게 이제 LP, 요게 LQ에 해당이 되는. 만약에 바뀌어버리면 사과 빨간인데 같지 않죠. 다르다.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concatenation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P.Q하고 Q.P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습니다. 또 궁금한 내용 있으면 질문 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definition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실제 예시를 가지고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자, 0 플러스 1 스타. 괄호를 이용해서 좀 우선순위를 표현을 해줬어요. 안 그러면 그냥 0 플러스 1 스타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의 의미는 1 스타에 0을 더한 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써가지고 우선순위를 표현해 준 거고요. 자, 요거를 조금만 풀어쓰게 되면 예를 들어 레귤러 익스프레션 0은 자, 0이 들어가 있는 언어고요. 그 다음에 레귤러 익스프레션 1은 1이 들어가 있는 언어죠. 그리고 이거를 더했으니까 0과 1의 유니온이 될 거고요. 자, 0과 1의 유니온은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된 겁니까? 0하고 1의 스타를 취한 거니까 어떤 녀석이 나오느냐? 자, 요 해당하는 이 언어를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A의 자, 0승 유니온 A의 1승 유니온 A의 2승 유니온 이런 게 되죠. 그래서 입실론 0, 1, 0, 0, 1, 1, 1, 0, 1, 1, 0. 자, 이런 스트링들이 쭉 포함이 되어 있는 집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 0 플러스 1 스타는 0하고 1로 구성이 되는 입실론을 포함해서 0하고 1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스트링들의 집합이 되게 돼요. 0 플러스 1 스타. 다시 말해서 이거 이진수가 되는 거죠. 이진수. 0하고 1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스트링들의 집합이 되게 됩니다. 모든 스트링들의 집합. 바이너리 디짓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뒤에 concatenation 0, concatenation 1, concatenation 1 이렇게 붙은 녀석은 그럼 뭐냐? 자, 앞쪽은 0 플러스 1 스타 0하고 1로 구성이 될 수 있는 모든 스트링들이 쭉 나오고 대신 0하고 1하고 1이 끝에 붙어 있는 이러한 스트링들을 가지는 언어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해 있는 것처럼 앞쪽에는 0하고 1이 이제 어떻게든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끝날 때는 항상 0, 1, 1로 끝나는 그러한 스트링을 우리가 이런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가요? 예제를 보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한 그런 레귤러 익스프레션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그랜마지가 주어지게 되면 이 그랜마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 LG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있으면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표현하는 언어 L 레귤러 익스프레션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파가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면 자, 이 L 알파는 알파라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표현이 가능한 그러한 언어 L이고요. 자, 이게 레귤러 익스프레션하고 어떤 특징들을 갖게 되느냐? 자,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속성을 갖게 됩니다. 자, 먼저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만들어내는 언어는 알파가 만들어내는 언어 L 알파와 자, 그리고 지우고요.
빠르신 분들은 아이고 이런 허망하게 다시 자, 알파 플러스 베타 레귤러 익스프레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만들어내는 언어 L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레귤러 익스프레션 알파가 만들어내는 언어 유니온 레귤러 익스프레션 베타가 만들어내는 언어와 같습니다. 어때요? 그런 것 같나요?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의 덧셈이 집합에서 언어에서의 유니온하고 같은 거죠. 이렇게 빠져나가가지고 이런 게 성립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레귤러 익스프레션 알파 베타가 만들어내는 언어는 알파가 만들어내는 언어와 베타가 만들어내는 언어의 컨캐티네이션하고 같습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레귤러 익스프레션 알파 스타가 만들어내는 언어는 레귤러 익스프레션 알파가 만들어내는 언어의 스타하고 같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이 성립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엔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표현하는 게 언어기 때문에 우리가 집합 레벨에서 그리고 그 언어 가지고 연산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2장에서 봤었죠. 언어 간의 유니온, 컨캐티네이션, 그 다음에 스타, 뭐 대거, 뭐 이런 것들 쭉 살펴봤는데 그걸 이제 떠올리시면서 내용들을 보셔야 돼요. 자,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각각의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어떤 언어들을 좀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예제 통해 가지고 보게 되면 자, 먼저 첫 번째 알파 스타가 표현하는 언어는 어떨까? 알파 스타, A 스타, A 스타, A 스타. A 스타는 자, 입실론, A, AA, AAA 이런 녀석들입니다. 그렇죠? A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포함이 돼요. A 스타에는 입실론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집합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regular expression A 스타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녀석들하고 동등하다. 자, 이해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 n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우리가 뭘 또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a의 n승인데 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거 표현한 레귤러 익스프레션도 있느냐? 자, 그러면 원래는 사실 뭐그 아까 봤던 이제 세 개의 리커스가 다인데 이 경우에 이런 몇몇 경우에만 좀 조금 더 쇼폼을 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제 A concatenation A star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도 가끔 써요. A 대거 A 대거가 표현하는 것들 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우리가 앞에서 L 대거 했던 거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는 AA의 스타, BB 스타, B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AA의 스타는 어떤 녀석이냐면 이건 입실론 AA AAAA AAAAAA 자, 이런 녀석들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BB 스타도 마찬가지겠죠. BB 스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나 BB 스타 뒤에 이렇게 B가 하나 더 붙어 있으면
조금 다른 특징을 보이겠죠? 그래서 자, 이 언어는 보시는 것처럼 A가 짝수개, 0을 포함한 짝수개만큼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붙어가지고 B가 홀수개만큼 나오는 그러한 언어를 뜻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A는 짝수개만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붙어가지고 B가 홀수개만큼 나오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것도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 A 스타 B B 스타 또 똑같은 언어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언어를 표현하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바로 뒷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죠? 이거 같은 거겠죠? 같은 거예요. 자, 세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자, 세 번째 거는 또 역시 뭐 세 개의 컴포넌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 플러스 B의 스타. 그리고 concatenation B. 그리고 concatenation A 플러스 A, B의 스타. 자, 이런 구조로 가집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일 앞에 있는 A, B 플러스 스타는 뭘까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0 플러스 1 스타하고 똑같은 구조죠. 이건 뭐냐면 입실론을 포함한 A와 B로 구성 가능한 모든 스트링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거는 뭘까요? 세 번째 거는 입실론을 포함한 A와 A, B로 구성할 수 있는 모든 스트링들의 집합. 이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A와 B로 구성 가능한, A와 AB로 구성 가능한. 자, 그리고 가운데 B가 있기 때문에, 자, 이 B는 뭐 스타나 뭐 다른 것들하고 연결이 되지 않고 그냥 B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 언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앞에는 A하고 B가 얼마든지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B가 반드시 와야 되고요. 끝날 때 A 그리고 AB로 구성된 조합 가능한 여러 가지 스트링들이 역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대강의 구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언어를 보게 되면 자, B 앞쪽에 입실론, 가운데 B, 뒤쪽에 입실론 이렇게 해가지고 B가 나올 수가 있고요. B, A B가 나오고 A가 나오는 B, A 나올 수가 있고요. B가 나오고 AB가 나올 수 있는 B, A, B 자, 그리고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입실론 그래서 AB B가 나오고 입실론 BB 자 그리고 A가 두 번 나오고 여기서 A가 반복해서 나올 수가 있죠. A 나오고 B 나오고 끝 AAB BBB 그리고 끝 자, BBB 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규칙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조건제시법 형태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언어의 구조가 조금만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뭐 A의 n승이니 뭐 A의 뭐 n 플러스 1승이니 뭐 n이 0보다 크거나 같니 뭐 1보다 크거나 같니 이런 형태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집니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표현이 가능하다. 어, 이 내용을 좀 잘 아시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어떤 언어들을 묘사하는지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수업 내용 잘 들으시고 다시 한번 집에서 복습을 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까지 우리가 하고 나면 우리가 하나를 더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뭘 정의할 수가 있느냐?
자, 두 개의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같다라는 거. 이퀄리티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느냐? 자, 어떤 레귤러 익스프레션 알파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레귤러 익스프레션 베타가 있을 때 두 개가 같다. 자, 두 개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 알파도 레귤러 익스프레션, 베타도 레귤러 익스프레션 두 개가 다루는 게 언어, 집합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그리고 어떤 경우가 성립이 되면 L 알파와 L 베타가 같으면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를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요 같다 연산자, 요 이퀄리티가 일반 뭐 정수론, 그 다음에 뭐 실수, 뭐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대수에서 다루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집합 관점에서의 같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잠깐 봤던 것처럼 뭐 A 스타, 그다음에 B 스타 B. 자, 이거하고 요 레귤러 익스프레션하고 A 스타, 그다음에 B 스타. 분명히 이거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형태로 보면 다르죠. 형태로 보면 달라요. 모양이 다르잖아요. 모양이 다르지만 두 개가 만들어내는 언어는 어떤가요? 같죠.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같다라는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렵지 않죠? 이건 어렵지 않아요. 집합 관점에서, 랭귀지 관점에서 가지면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지는 게, 요 equality, 같다라는 거의 정의에서부터 우리가 자, 보시는 것처럼 15개의 악시옴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같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5개의 악시옴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해당되는 내용들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베타 플러스 알파다. 자,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것들은 모두 다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베타 플러스 알파. 자, 어떤가요? 성립되나요, 여러분? 자, 성립되나요? 어떻죠? 네, 성립이 되죠. 왜 성립이 되나요? 자, 이게 결국 뭐죠? 여기 집합으로 보면 되죠. L 알파 유니온 L 베타 하고 L 베타 유니온 L 알파 두 개는 같아요. 집합에는 순서가 없으니까 합집합하면은 들어가 있는 원소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이 됩니다. 성립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악수형.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하죠. 알파하고 베타를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감마를 더한 거하고 베타하고 감마를 더하고 그 다음에 알파를 더한 거하고 같습니다. 이게 뭐 교환, 그 다음에 결합 이런 것들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더하기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자, 알파, 베타 컨캐치네이션에 감마를 컨캐치네이션 한 거하고 베타하고 감마를 먼저 컨캐치네이션 하고 알파를 컨캐치네이션 한 거 같습니다.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알파, 베타하고 베타, 알파는 같을까요? 어떤가요? 자, 요거는 성립이 가능할까요? 잘 아시죠? 요거는 성립이 안 되죠. 성립이 안 돼요. 컨캐치네이션에서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르고요. 자, 네 번째 액션 보죠. 자, 요 이제 분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베타 플러스 감마하고,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 플러스 감마를 컨캐치네이션 한 거는 보시는 것처럼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감마로 됩니다.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감마에 알파를 컨캐티네이션 한 게 베타 알파 플러스 감마 알파. 자, 이런 꼴이 성립이 돼요. 여러분들 예전에 공부했던 그 대수학하고는 조금 다르게 바라보셔야 돼요. 자, 6번. 자, 알파 플러스 알파는 알파.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자, 요거는 L 알파 유니온 L 알파죠. 자, 자기 자신을 합집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지죠. 원소가 달라지는 게 없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알파는 알파가 됩니다. 자, 그리고 7번 알파 플러스 엠티셋은 알파입니다. 그렇죠? 알파와 엠티셋을 유니온하면 역시 알파. 잠깐 지우고요. 자, 8번 볼까요? 이 6번하고 약간 대가 돼요. 8번 보게 되면 알파와 엠티셋을 컨캐치네이션 하면 7번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건데 알파와 이렇게 엠티셋을 컨캐치네이션 하면 엠티셋입니다. 자, 그 역도 똑같습니다. 엠티셋. 그래서 알파와 엠티셋을 컨캐치네이션 하면 알파가 아니에요. 8번. 9번 볼까요? 9번. 입실론과 알파를 컨캐치네이션 하면 알파입니다. 역시 그 반대도 똑같고요. 다시 항등원 같이 이렇게 동작을 하죠. 자, 그 다음에 10번. 알파 스타는 입실론 플러스 알파 컨캐치네이션 알파 스타. 이거는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입실론 플러스 알파의 대거고요. 이 얘기는 뭐죠? 입실론 유니온 그다음에 알파의 대거 알파 등등등. 자, 그래서 의미적으로 누구하고 똑같아지죠? 알파 스타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알파의 스타는 입실론 플러스 알파 대거.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10번. 자, 11번. 알파의 스타는 입실론 플러스 알파의 스타와 같습니다. 요거 11번 입실론 플러스 알파의 스타. 스타라는 연산이 조금 그 특수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죠. 자, 12번 알파의 스타. 알파의 스타의 스타는 알파의 스타와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거 그 2장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L 스타가 다룰 수 있는 범위 중에서 가장 큰 그런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기자기에서 스타를 취하더라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 집합의 크기가. 그래서 어떤 그 스타로 표현되는 거에 다시 스타가 들어가는 경우 이거를 뭐 스타 레벨로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액션이 되겠고요. 자, 13번 볼까요? 13번. 자, 알파 스타에 알파를 더하면 집합 관점에서 달라지는 게 없죠. 그래서 알파 스타, 그냥 알파 스타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알파 스타에 알파 대거를 더해도 알파 스타입니다. 이런 게 가능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악시옴 15번. 알파 플러스 베타의 스타를 취한 거는 알파 스타 컨캐치네이션 베타 스타의 전체에 대해서 컨캐치네이션 아니 스타 취한 거하고 같습니다. 마지막 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스타는 알파 스타, 베타 스타, 이렇게 스타.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equal이라는 거에 대한 regular expression 간의 어떤 같다라는 거를 정의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15개의 악시옴을 우리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모두 다 이제 증명이 가능하고요. 자, 그 중에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하나를 이제 증명을 해보면 자, 8번 악시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알파와 엠프티셋을 컨캐치네이션 하면 이게 엠프티셋이냐? 한번 보죠. 자, 먼저 알파와 엠프티셋을 컨캐치네이션 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정의에 의해서, 컨캐치네이션의 정의에 의해서 x와 y의 컨캐치네이션의 어떤 집합이 되죠. 그리고 x는 L 알파에 속하는 녀석이고요. y는 L 엠피셋에 속하는 녀석이라고 우리가 정의대로 이렇게 쭉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 자, 요 앞에 건 상관이 없는데 요 뒤에 게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가 되나요? y가 L 엠피셋에 속한다.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지 않죠. 이게 왜 가능하지 않나요, 여러분? 네, 엠피셋이니까. 엠피셋에 원소가 있을 수가 없죠. 원소가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게 펄스예요. 이게 펄스. 네, 펄스입니다. 자, 이게 펄스니까 이 전체 x는 L 알파에 속하고 y는 L 엠피셋에 속해야 된다는 요 전제 전체가 펄스가 되죠. 전체가 펄스가 됩니다. 따라서 요게 어떤 그 임의 원소를 가질 수 있으면 요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알파 컨캐치네이션 엠티셋은 엠티셋이어야 하죠. 엠티셋. 이게 어떤 x와 y로 만들어지는 어떤 그 컨캐치네이션의 결과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다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각각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어떤 그 연산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집합이라는 특징,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 하면서 여러분들 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것들 계속 이제 나오니까, 알파 빼기 베타,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어, 빼기 연산 같은 것들은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 정의된 게 아니죠.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는 어떤 체계에서 정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쓰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이제 특징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자,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한 내용들 또는 추가적인 보강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 있을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공부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제 regular expression equation이라는 거, regular expression equation이라는 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거를 배우면 이게 결국에 이제 regular expression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일종의 방정식이거든요. 이 방정식을 풀면 자, 우리가 어떤 문법이 주어졌을 때 이 문법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의 형태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 레귤러 그램마가 있으면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나올 수 있다. 언어의 형태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과정이 바로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퀘이션을 솔브하면서 우리가 알아내게 돼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언어의 형태를 알아내기 위해서 문법들을 이렇게 쭉그 가장 짧은 스트링들부터 이렇게 쭉 유도해 내가면서
추론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퀘이션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열거해 보고 아 이게 이런 패턴을 가지는구나 그러면 이렇겠네 라고 추론, 추측을 안 해도 우리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언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 그래서 그 문법의 구조가 조금만 복잡해지면 우리가 그 언어의 형태 알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퀘이션을 우리가 알고 나면 효과적으로 언어의 형태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 반대도 이제 가능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뭔가 만들어야 하는 어떤 언어가 있을 때 이 언어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있을 때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부터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를 자동적으로 생성할 수가 있어요. 익스프레션만 주어지면 그 익스프레션이 나타내는 언어를 인식할 수 있는 오토마타를 오토매틱 제너레이션이 가능한데 그 제너레이션이 가능하면 우리가 결국에 앞에 1장에서 배웠던 어휘 분석기 자동 생성기 렉스 이런 것도 공부했었죠.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내용들 또 이제 같이 또 보게 되죠. 그래서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서 기본을 계속 그 탄탄하게 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특별한 질문이 없을까요, 여러분? 잠깐 얘기하면서 기다리는데 특별한 질문은 없는 것 같네요. emptyset은 언제 쓰냐? 자, 이거는 어떤 질문일까요? emptyset을 언제 쓰느냐? 자, emptyset을 언제 쓰느냐라는 게 어떠한 질문일까요? 어떠한 질문일까?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김건우 씨의 생각을 제가 한번 좀 추론을 해보면 자, 여기 입실론은 뭐 길이가 0인 스트링, 길이가 0인 스트링, 뭐 오케이, 뭐 아주 길이가 없는 뭐 그런 스트링. 자, 그리고 A는 터미널들로 뭔가 만들어내는 뭐 그런 스트링. 역시 뭐 오케이. 자, 근데 emptyset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를 왜 굳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만들어야 될까? 라는 이야기인가요? 자, 그게 이제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이 이퀄리티 이야기를 하고 악시옴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연산에 있어서 우리가 연산을 여러분들 그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여러 가지 속성들을 전개를 하려면 항등원 같은 것들이 필수가 됩니다. 항등원 같은 게. 어떤 항등원이라는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범위 같은 것들이 이제 달라지게 돼요. 자, 그런 관점에서 emptyset이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지 않고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결국에는 이거는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 관점에서 보게 되면 0이라는 그 정수 입장에서 0이라는 거하고 이제 비슷한 녀석이에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증명이라던가 속성 전개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그때 요 empty set이 가지는 의미는 7번 보시면 알죠. 7번. 자, 그런 의미로서 요 empty set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 있을까요? 자, 추가적인 질문 없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내용들 잘 한번 이렇게 복습하셔가지고 이후에 진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이렇게 잘 백그라운드를 잘 토대를 갖춰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복습하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면 역시 또 그 구글 챗 이용을 하세요. 구글 챗 아직까지 이용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본격적인 숙제가 안 나와서 그럴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아직까지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 전에서 뭐 해소가 되는 것 같은데 언제든지 공부하시다가 막히는 부분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